네, 안녕하세요. 구준호입니다. 이번 주에 스키마 첫 영상이 올라갔죠. 사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다음 배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영상이었다면, 오늘부터 올라갈 게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그 종류들을 쌓아나가는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키마에서 가장 또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종류는 설명하지 않고 기본부터 먼저 잡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메인과 서브,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얘네들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키마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메인으로 작용하는 친구가 있고, 말 그대로 서브, 이제 메인이 아닌, 이제 주가 아닌 이제 뒤에 따라오는 스키마도 작용하게 되겠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스키마,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가장 쉬운 스키마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과 타인 이라는 이제 스키마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개인과 타인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 추가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메인 글에서 쓰이는 건데, 개인과 타인, 개인은 나 자신이니까 내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 안, 내 생각, 내 자체에서 일어나는 내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타인은 나 밖에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외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가상의 글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은 우리 왜 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 하죠? 주관적이라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 제3자의 생각을 우리는 좀 어떻다고 얘기해요? 객관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개인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단일하다. 한 명이다. 근데 타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양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 그냥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쭉쭉쭉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나 많은 스키마들이 메인 스키마인 개인과 타인이라고 하는 메인 스키마 안에 얘네들이 뭐 돼 있다? 파생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 메인 스키마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스키마를 메인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메인 스키마 아래에 파생될 수 있는 논리, 추가될 수 있고 파생될 수 있고, 이렇게 더 우리가 쌓아 나갈 수 있는 논리가 서브 스키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 스키마를 알면 더 뭐가 좋냐? 우리가 그래서 이 메인 스키마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대부분이죠. 이 메인을 가지고 얘가 한, 뭐 이건 글에 따라 너무 달라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논리는 사실 메인 스키마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서브 스키마들을 같이 가져가면 뭔가 이해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단어, 표현의 처리가 잘 될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야? paraphrasing을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표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말을 좀 추상적으로 바꾼다든지, 막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이 메인 스키마를 주기보다는 서브 스키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그건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나 개인의 생각이다, 나 개인의 주장이야, 단일하겠죠. 단일하다라는 것은 그냥 딱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혼자 생각해봤자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나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겠죠. 맞지? 이런 거. 아, 나의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 타인의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좀 더 다양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단어의 표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araphrasing은 말 바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메인 스키마, 서브 스키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초에서 써놨죠. 글에 따라서 메인과 서브는 바뀔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에서 선생님 예시를 개인과 타인을 메인으로 얘네들을 서브로 이렇게 두었지만 어떤 글에서는 얘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개인과 타인이 서브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구분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메인을 잡아 나가는 게 메인을 훨씬 중요합니다. 메인 스키마가 뭔가, 그래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친구가 뭔가를 따지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 구분부터 먼저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들, 대립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자주 보는 A, B 이런 친구들이죠. A, B 친구들. 그 다음에 논리, 뭐 여러 가지 논리들. 그 다음에 글의 구조,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얘네들이 하나씩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예시를 들어도요.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치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친구만 해도 여러 명인데 B, C, 뭐 D, E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글도 똑같습니다. 논리가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관계들. 근데 여러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죠. 늘 선생님이 수능에서 얘기하는 이 관계는 무조건 두 가지 대상의 관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처음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것들을 한번 같이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한번 겁먹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기본 관계성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일 하나만 등장하는 거, A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B만 등장할 수도 있는 이제 스키마가 단일 관계성입니다. 아까 예시를 그걸로 들어보면 어떤 글은 개인에 대한 얘기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글은 뭔가 타인들에 대한 얘기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만 등장하는 거. 자, 근데 두 번째 A vs B, 이 개인과 타인이 싸우는 거야. 또는 이렇게 반대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뭔가 대립을 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가 이제 어떠한 벽 같은 거에 있어서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수능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표현. 뭔가 wow 이런 표현. 그 다음에 boundaries, 뭔가 경계를 둔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런 표현들을 써서 두 가지를 이렇게 경쟁시키고 분리시켜 놓는 거. 또는 반대로 두 개를 개인과 타인이 합쳐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겠죠. 통합하거나 협력하거나 융합되는 것, 두 개가 섞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좀 반대가 되는 느낌이 나죠. 통합과 분리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화살표가 지금 두 개가 가고 있죠. 얘는 상호이익. 이거는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단어인데 들어주세요. reciprocal. 상호, 호혜적인 이런 뜻이라고 했죠. 서로 이익이 되는 거. 개인이 나도 이익을 보고 타인이 너도 이익을 보고 아니면 집단도 이익을 보고 또는 꼭 굳이 이익을 갖지 않아도 강한 영향을 가지는 거. 근데 내가 이걸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강한 영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밀접한 영향. 이건 좀 밑에 거랑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밑에는 A, B 그냥 짝대기만 넣어놨죠. 공존, 그냥 존재만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영향이라고 적어놨죠. 약한 영향.
자,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냐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냐면, 우리가 친구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아, 나랑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나랑 정말 밀접하게 있는 사람 간의 관계도 있는 뿐더러, 그냥 학교에 같이 다니는, 뭐, 친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뭐, 동급생, 반에 있는 학생, 이 정도.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도 모든 AB가 강하게, 밀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그냥 존재만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별로 덜 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름 정도만, 아니면 모르고 있는 대상도 있죠. 근데 같이 우리는 존재는 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한 영향, 밀접한 영향,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성들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성 심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애들이 있네요. 그래도 이런 글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수학에서 많이 보죠? 포함 관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많이 그리잖아요. A가 이제 B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반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거랑 얘가 조금 유사할 수도 있는데 좀 나눠놨습니다. 누가 더 낫다, 우열을 가리거나 비교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많이 보는 그런 표현들 있죠. 우리가 more than 이런 표현들, 아니면 뭐 반대로 less than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와 B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게 되죠. 근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왜 그래서 비교를 하고 우열을 가리느냐? 뭐 하기 위해서죠? 기분 나쁘라고? 한쪽 기분 나쁘라고? 아니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 또는 우열 또는 비교 관계도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얘는 사실 뭐 고1 정도 질문에서 나와요. 근데 많이 어렵죠. 위계, 계급 이런 거. 근데 얘하고 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우열도 계급이고 위계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위계 계급은요, 확실한 무슨 관계가 아닌 거야? 상하 관계가 아닌 거야. 얘를 좀 어려운 말로 주종 관계라고 합니다. 또는 종속 관계라고 하죠. 속해져 있는. 우리 왜 주절 종속절 할 때 있잖아. 확실하게 누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상하 관계, 위계, 계급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너가 얘보다 나, 너가 얘보다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열 또는 비교 정도라면, 얘는 확실히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들 때 A를 위에다가 B를 아예 밑에다가 깔아놨죠. 갑자기 내가 이거 단어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런 것을 B가 A에 뭐가 돼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쓰는 단어가 subord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subordinate. 그냥 뭐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단어죠. 고2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열과 이 위계 관계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요. 수능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스키마를 좀 가볍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뭐 그럼 좀 문제풀이도 됩니다. 얘는 참고로 작년 수능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자료도 올려놔 드릴 테니까 26학년도 26 수능 2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정답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같이 이거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성과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협력을 A라고 잡으세요. 왜 이렇게 잡느냐? 이거 보여? 1번은 A를 과소평가. 얘가 조금
뭐가 떨어지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 왜? 누가 더 중요해? 성과가 더 중요해. 얘는 성과가 중요하구나. 근데 2번을 봐.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야? 1번은 A만 있잖아. 만약에 이 협력과 경쟁을 선생님 만약에 A, B로 잡는다면 얘는 A만 존재하죠. 그런데 2번은 되게 보세요. 협력과 경쟁. 이거 두 개는 반대되는 친구인데? 근데 뒤에 보니까 균형 잡힌 접근. 이거 아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표시할래? A 플러스 B라고 보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럼 C에 C래. 3번에 보이나요? 3번에는 A가 B야. A. 근데 B가 존재해. 협력에 기반한 경쟁. 자, 이거 잘 처리해야 돼. 협력에 기반한 경쟁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협력에 기반한 이런 거 표현도 좋죠. be based on 이런 거. 그럼 결국에 누구라는 거야? 누구야? A야, B야?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A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B가 되겠죠. 그래서 협력에 기반한 경쟁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얘는 B가 메인이 되는 거죠. A를 포함하고 있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효율적 자원을 소환한 전략이 필요하다. 얘는 딱 봐도 뭐 협력, 경쟁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좀 날려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얘는 뭐 A였나요? B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보이니? 딱 봐도 얘네는 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뭐 찾아주면 될까? 여기서도 봐봐. 3번에서도 잘 보면 협력에 기반한 경쟁이잖아. 협력이란 친구를 가지고 있는 누구야? B인 거야. 얘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왜 과자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최근에 열풍이었던 이제는 유행이 지났지만 두쫑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안에 카다이프 그랑 뭐 섞여 있잖아. 몰라. 그 이름 모르겠어. 그 혼합체가 그 믹셔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협력이 경쟁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은 얘네 두 개가 동등한 위치에서 A와 B가 균형 잡히게 같이 있는 것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을 한번 옆에다가 그려보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A랑 B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 2번의 그림이라면 3번은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좀 많이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3번은 B니까요. 자, 그럼 글을 보시면 뭐 문제풀이 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보이셔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보이셔야 돼. 툭툭툭툭. 어떻게? competition이라고 되죠. 되게 재밌는 말이죠. competition. corporation, 그 다음에 competition 두 개 섞은 말이죠. 얘부터 뭐야? A 플러스 B잖아. 나만 이런 거 재밌나요? 재밌잖아. corporation과 competition 두 개 합친 거죠. 아까 내가 누구 A, B 잡았니? 협력 A죠. corporation A and B 이렇게 끝났지 않나요? 여기서 나오네. collaborative, compete with each other 이렇게 돼 있잖아. A, B.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2번과 3번의 차이점.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은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